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철학자들의 입장,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논거,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지켜야 할 3R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34쪽을 준비해 주시고요. 교재가 없으실 경우에는 교과서 63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동물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함께하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갈수록 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즘은 동물의 권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철학자들이 어떤 입장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칸트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은 인간에게만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존재에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 고통에 공감을 하는 것에 둔해진다면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에도 도덕적인 소질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즉 바람직한 인간성과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동물을 대하는 감정과 행동이 인간을 대하는 감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사람도 잔인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의 순수하고 완벽한 도덕성을 위해서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의 한계점은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로 해서 간접적으로 동물을 배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학자는 피터 싱어라는 학자인데요. 동물 해방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이자 공리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싱어는 동물의 이익은 인간의 이익과 동등한 차원에서 고려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공리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쾌락을 높여주고 고통을 줄여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의 쾌락과 고통, 즉 그들의 이익도 동등하게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에 따르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은 모두가 동등하게 고려받아야 됩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쾌락은 늘리고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점이 있는데요.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들 간의 이익이 만약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어떤 것에 쾌락과 고통을 고려해야 되는지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존재를 수단화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권리론을 주장한 톰 레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가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주장했다면 레건의 동물 권리론은 의무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즉,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주체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레건에 따르면 삶의 주체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스스로 삶에 대해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목표나 희망,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선호를 가지고 이것을 얻기 위한 긍정적인 이해관심을 지니는 존재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이해관심에서 이해관심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주체는 인지능력, 기억능력이 있고 미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주인이 나가면 한참을 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쯤에 또 문 앞에 가 있죠. 강아지는 주인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고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앉아, 손, 빵야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강아지는 자신의 복지나 이익에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들을 레건은 삶의 주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삶의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들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삶의 주체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욕구와 목표, 희망, 선호 등과 같이 다양한 긍정적인 이해관심을 갖는 존재를 말하는데요.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하는 존재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건은 이렇게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존재는 1살 이상의 포유류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1살 정도의 포유류라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들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목적적인 존재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한계점은 1살 정도의 포유류가 삶의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물들, 즉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욕구나 목표, 희망, 선호, 기억, 인지, 미래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없는 동물들은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류 같은 종류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동물의 복지와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철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과학과 의료 발전 등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찬반 논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수행평가 과정에서 여러 친구들이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를 들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도 매우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체 실험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찬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체 실험이 많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 대안적인 실험으로는 우리 인간 유기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동물 실험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미 다양한 치료약이나 치료법 등이 개발되었고 이것이 인간의 건강 증진과 과학의 발전 등에 크게 이바지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동물 실험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 실험을 비판하는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이 적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확률을 가지고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인간에게 부작용이 있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의학 발전이 오히려 지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이해 관심을 가진 동물들을 실험의 도구로 수단화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동물들도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로지 인간의 이익만을, 인간의 이해 관심만을 목적으로 해서 동물을 수단화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성형시술이나 미용용품처럼 필수적이지 않은 동물 실험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목적이 불분명한 채 이루어지는 실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들로 인해서 동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대상이 되는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에 임하는 동물 실험자도 고통을 가하는 것과 죽음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문제도 있고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기본적인 선호와 욕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간에게 고통을 받고 감정이나 욕망, 본인의 선호가 좌절되거나 생명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칸트의 말처럼 바람직한 인간성을 기르기 위해서든 싱어나 레건처럼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거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동물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동물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실험 과정에서 3R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3R 원칙은 대체, 감소, 정교화라는 세 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 대체는 가능한 한 다른 실험 방법이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조직 배양과 같은 대안적인 실험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인간에게 유효하다라는 근거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감소는 실험에 활용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교화는 동물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험 방법이나 기술을 정교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철학자들의 동물 복지와 동물권에 대한 입장, 동물 실험 찬반 논거, 동물 실험 과정에서 지켜야 할 3R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에 대한 처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멜라니 조이라는 학자는 의식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는데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동물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동물들의 복지와 권리는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론 수업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은 2학기 환경윤리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 그리고 동물들이 놓인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의 의식 변화가 동물들에게 그리고 자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